12억 당첨 연금 복권 번호가 똑같았습니다. 잠깐. 이게 1등? 매달 20년 동안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가족들에게는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큰 돈을 잃어버린 것 같아. 얼마나 큰 돈인데요? 진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진중하게 깔렸습니다. 매달 몇백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정분 앞에는 말라서 비틀어진 찬밥 한 덩이와 간장을 담은 작은 종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한 그 복권이다. 어머,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잃어버린 적 없어. 12억이 넘는 돈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야. 애초에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77세 박정분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토요일 저녁 6시 작은 부엌에는 전기밥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애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 무엇이든 나름이야. 박정부는 7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재빠른 손놀림으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오전에는 재래시장에서 하루치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시장 아주머니와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가장 싱싱한 배추를 골라 김치를 담그는 것이 정분의 50년 넘은 일상이었습니다. 하늘아, 김치 좀 먹어봐. 오늘 시장에서 산 배추가 얼마나 단단하고 달더라. 정부는 19살 손녀 박하늘에게 갓 담근 김치 한 젓가락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받아 먹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이가 잘 먹어주니까 할머니가 더 맛있게 담그게 돼. 정분의 얼굴에 깊은 주름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50세 아들 박진수와 48세 며느리 이선영이 퇴근길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시장에서 통닭 사왔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선영은 비닐봉지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통닭을 꺼내 큰 접시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진수는 낡은 구두를 벗으며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저 그렇지. 아침에 시장 다녀오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김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왔어. 정부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하루를 표현했습니다. 내 가족은 둥근 밥상 앞에 차례로 둘러앉았습니다. 정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하늘의 밥그릇에 따끈따끈한 밥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에게는 통닭에서 가장 살이 많은 닭다리를 정성스럽게 골라 올려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드세요. 하늘이 할머니 앞으로 밑반찬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참 착해. 할머니는 이렇게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 정부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수가 젓가락으로 밥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하늘아, 대학교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아빠 야간 알바하면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늘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나요. 하늘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부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정말 기특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바도 성실하게 하고 선영이 김치를 집으며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일 예배 끝나고 경로당에 떡 한 접시 가져가면 어떨까요? 그러자 요즘 어르신들이 젓가락질도 힘들어 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끼니 때우기도 어려워 하시더라. 정부는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 착한 할머니였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반찬을 나누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분의 일과였습니다. 김할머니, 오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최할아버지, 혈압약은 잊지 말고 드셔야 해요. 정부는 자신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저녁이면 하늘의 야간 알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할머니, 더우셨죠? 제가 빨리 올 걸 그랬어요. 괜찮다, 우리 하늘이. 할머니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는 게 더 기특해. 정부는 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경로당에서는 뭐 하셨어요? 하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무릎이 아프시다고 해서 파스 붙여드리고 최할아버지는 혈압약 드시는 거 자꾸 깜빡하신다고 해서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서 정리해드렸지. 할머니는 정말 천사 같으세요. 하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남 걱정만 하시네요. 어머니 몸도 좀 챙기셔야죠.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야.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정이고 그게 사람 사는 맛 아니겠니? 정분의 목소리에는 5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온 정분에게는 가족이 곧 전부였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정분이었습니다. 밥상 위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가족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작은 집안을 아늑하게 가득 채웠습니다. 정부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집, 이 소박한 밥상,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분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내일은 평일이니까 아침 일찍 시장 가서 장 보고 오후에는 경로당 가야지. 요즘 혼자 계신 분들 도시락 나눠드리는 일도 하고 있거든. 정부는 자신의 일정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밥을 다 먹고 나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함께 시장 가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정분의 얼굴에 깊은 주름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랑 함께 가자. 내일은 고등어가 싸다니까 한 마리 더 사서 조림 해 먹을까?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 고등어 조림이 제일 맛있어요. 이 집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둥근 밥상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화목하고 따뜻했습니다. 정분이 일평생 지켜온 것은 바로 이런 소박하지만 진실한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진수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항상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니? 정부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의 말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정부는 설거지를 하며 작은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린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늑하게 비추는 골목길 사이로 늦은 시간에도 오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하루가 평온하게 지나간다는 생각에
정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는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77살 할머니에게는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산 복권 한 장이 이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평일 오후 2시 정부는 늘 들르던 재래시장 한복판에 있는 작은 복권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복권방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정부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이곳에 들를 때마다 1,000원짜리 복권을 한 장씩 사곤 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념으로 사는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연금 복권이 새로 나왔어요. 당첨되면 2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대요. 아주머니의 말에 정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5,000원이면 하늘이 좋아하는 떡볶이 한 접시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럼 하나만 주세요. 정부는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복권을 받아든 정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벤치에 앉아 번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14, 26, 39, 42.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번호를 읽던 정분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당첨 번호와 손에 들고 있는 복권 번호가 똑같았습니다. 잠깐, 이게 1등? 정분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매달 20년 동안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1등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끼며 복권을 조심스럽게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할까요? 정부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부는 우선 경로당에서 만났던 김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정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돈이 없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지금까지는 늘 자신이 가족들을 챙겨왔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워지면 가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정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이 사실을 숨기고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정분을 변호사 정혜준에게 안내했습니다. 45세의 정혜준은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당첨금은 수령 전까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면 안 됩니다. 정혜준의 말에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가족들을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정분의 질문에 정혜준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시면?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지요. 내가 없어도 저 애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정분의 진지한 표정을 본 정혜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대할지 궁금해요. 정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정혜주는 할 수 없이 정분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복권 원본과 당첨 증명 자료들은 모두 은행 금고에 맡겨졌습니다. 정혜주는 봉투에 복권 원본과 번호 사진, 보관증을 넣고 밀봉했습니다. 할머니,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하세요. 정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밥상에서 정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진수와 선영, 하늘이 모두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큰돈을 잃어버린 것 같아. 정분의 말에 밥상 위 숟가락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하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마나 큰 돈인데요? 진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진중하게 깔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큰 돈인 것 같아. 복권이었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 정부는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선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얼마나 큰 돈이에요? 글쎄, 매달 몇백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정분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중요한 건 왜 혼자 관리하셨어요? 미안해. 나이가 들어서 깜빡한 것 같아. 정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하늘이 말이 맞아. 천천히 찾아보자. 선영도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족들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특히 진수와 선영의 표정에서는 아쉬움과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정부의 주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모른 채로 복권 이야기를 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진수와 선영이 정분을 따뜻하게 달래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머님 방 전기장판은 낮에만 켜시면 안 될까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전기세가 부담되겠구나. 사실 정부는 관절염 때문에 전기장판 없이는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작은 메모지들이 붙었습니다. 진수 반찬, 선영 반찬, 하늘 반찬이라고 적힌 메모지들이었습니다. 정부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메모지들을 보며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 안에 모든 음식이 가족 모두의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녁 준비를 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선영이 계량컵을 들고 와서 쌀을 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밥을 2인분만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올 때가 많거든요.
정부는 선영의 말을 듣고 작은 냄비에 쌀 2컵만 넣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진수와 선영, 하늘이 모두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밥이 부족한데요? 진수가 텅 빈 밥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선영이가 2인분만 지으라고 해서. 아, 그래요? 그럼 오늘은 어쩔 수 없네요. 선영은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찬밥 한 공기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하늘이 할머니 방으로 와서 몰래 과자 한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 우리 하늘이. 할머니는 괜찮아. 정부는 손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정분이 경로당에서 돌아오니 현관문에 새로운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분이 문을 두드리자 선영이 나와서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도둑이 많다고 해서 자물쇠를 바꿨어요. 그래. 그럼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열쇠는 나중에 드릴게요. 선영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정부는 그날부터 외출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미리 말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마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하늘이 할머니 방으로 와서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진짜로 잃어버린 거 아니죠? 저는 비밀 지킬게요. 하늘의 쪽지를 본 정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녀만은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더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정말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 정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할머니는 평생 저축하셨잖아요. 하늘의 순수한 믿음에 정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요일 오후 정분이 시장에서 돌아오니 진수와 선영이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래. 그것도 괜찮은 곳은 300만 원까지 한데 어머니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고 정부는 문 앞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진수와 선영이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장에서 뭐 사셨어요? 둘의 어색한 반응에 정부는 자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정분에게 저녁을 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라면을 끓여서 진수와 하늘과 함께 먹었습니다. 정부는 부엌 한 구석에서 혼자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을 올려 먹었습니다. 하늘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부모님 눈치 때문에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정부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경로당에서 김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일시적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분이 모르는 사이에 진수와 선영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예약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아직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일요일 저녁 정분이 평생 지켜온 둥근 밥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큰 접시와 따뜻한 국그릇들이 놓인 자리에는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분 앞에는 말라서 비틀어진 찬밥 한 덩이와 간장을 담은 작은 종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김치도 끝부분에 누렇게 변한 것들만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살림이 너무 빠듯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선영이 말끝을 흐리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휴대전화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경로당에서 드시고 오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점심도 주고 간식도 주잖아요. 정부는 마른 찬밥을 숟가락으로 떠보았습니다. 탁! 숟가락이 딱딱한 찬밥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부는 웃는 연습을 하듯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진수와 선영, 하늘은 따뜻한 밥과 찌개, 김치를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정분만 혼자 찬밥에 간장을 부어 김치 몇 조각과 함께 먹었습니다. 하늘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다가 선영의 시선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작은 보온병에 미역국을 때워 담아서 할머니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제 용돈으로 산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할게요. 정부는 손녀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하늘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본 그 광경에 목까지 차오른 말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이 이제는 찬밥 신세가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정부는 경로당에서 김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어?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정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어? 김할머니의 예리한 질문에 정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들, 자식들이 돈 때문에 달라진 적 있으세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내가 연금 받을 때랑 안 받을 때랑 며느리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야. 맞아. 사람은 돈 앞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법이야. 김할머니의 말에 정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도장은 어디에 있어? 서랍에 있을 거야. 위임장도 미리 받아놔야 해. 진수와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문 앞에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 상담은 언제 갈 거야? 이번 주 금요일에 예약해놨어. 시설도 보고 비용도 알아봐야지. 정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요양원 상담까지 예약해 놓았다니. 어머니 통장도 관리해야 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테니까.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담해야겠지. 진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진수와 선영이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경로당은 어떠셨어요? 둘의 어색한 반응에 정부는 자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 며느리 선영의 직장 동료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선영이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손님들이 오니까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조금 어수선할 것 같아서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저녁 시간이 되자 선영의 동료 3명이 찾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방에서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들으며 참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밥솥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따끈한 흰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숟가락으로 밥 한 술을 떠볼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체면 좀 지키세요. 체면이. 선영의 큰 소리에 진수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우리가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요?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급히 뛰어와서 할머니의 등 뒤에서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너는 빠져.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진수가 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배가 고파서 그랬어. 정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진수와 선영이 작은 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벽을 타고 들렸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봐. 집에서는 더 이상 안 돼. 위임장도 받아놔야 해.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정부는 베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 평생을 바쳤는데 밥 한 술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늘이 할머니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있어요. 내일 저랑 어디 좀 가요. 정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정부는 하늘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하늘이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께 가보자. 할머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정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하자 정해준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셨나요? 괜찮으십니까? 정해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주 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전기장판을 끄라는 말부터 찬밥 한 그릇, 그리고 어젯밤 밥 한 술 뜨는 것도 못하게 한 일까지. 정해준은 정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폭로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정부는 한참을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분풀이로 끝내면 내 속이 더 상할 거예요. 대신 경계를 분명히 세우고 싶어요. 정해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계약을 새로 써보겠습니다. 정부는 신탁계약서를 읽으며 몇 가지를 고쳤습니다. 첫째, 연금은 전액 하늘 이름으로 위탁한다. 둘째, 매달 일정 금액은 경로당 반찬 나눔과 독거노인 도시락 사업에 기부한다. 셋째,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생활비나 급전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단, 의료적 긴급 지원만 조건부로 가능하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너 하나만 믿는다. 우리가 지켜내자. 하늘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만 믿어요. 그날 오후 정분과 하늘이 집으로 돌아오니 진수와 선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응, 하늘이랑 잠깐 나갔다 왔어. 정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상담을 받고 왔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준다고 하네요. 정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결요양원, 월 이용료 280만 원, 보호자 동의서 같은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상담까지 받았구나. 정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진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그리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드실 수 있고요. 선영이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요? 하늘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넌 몰라. 할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선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정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할 이야기가 있다. 정분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한 그 복권. 진수와 선영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찾으셨어요? 선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잃어버린 적 없어. 정분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진짜 어려울 때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정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선영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확인한 거지. 밥상은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곳이라 했는데 찬밥에 간장 종지라니. 정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일시적인 거였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그때 문이 열리며 정해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정혜준이 신탁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첨금 전액은 손녀 하늘 양명의로 신탁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인은 제가 맡겠습니다. 선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해요. 우리도 가족인데. 정분이 선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뿐이야. 밥은 다시 차릴 수 있어도 마음은 찢어지면 꿰매기 어려운 법이지. 진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2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마. 정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 하늘이를 통해서 경로당과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쓸 거다. 하늘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고, 이제는 경계를 지키며 살련다. 그날 밤 정부는 하늘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충격에 빠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정해준 변호사가 돌아간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선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정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선영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수도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하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의자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정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정분의 치마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정분이 선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체면 좀 지키라고 소리치던 그 입으로 지금 기회를 달라고 하니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부는 선영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서 그동안 했던 일들이 지워지는 건 아니야. 진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저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한 푼도. 정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2억이 넘는 돈을 포기하라고 하세요? 선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포기가 아니야.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럼 하늘이만 받는 거예요? 진수가 억울하다는 투로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가 찬밥 먹을 때도 미역국을 가져다 준 아이야. 너희들은 그때 뭘 했니? 정분의 말에 진수와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와 선영은 방에서 격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체면 좀 지키라고 소리치니까 이렇게 됐잖아. 진수가 선영을 원망했습니다. 내 잘못만이야? 당신도 요양원 서류 가져온 거 잊었어? 선영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12억. 12억이 날아갔어. 진수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신음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정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에야 서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정분에게 와서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떻게 잘할 건데? 정분이 물었습니다. 밥도 맛있게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용돈도 드리고. 선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돈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야. 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봤어. 어머님. 선영아, 솔직히 말해봐. 만약 정말로 내가 돈이 없는 할머니라면 지금도 이렇게 무릎 꿇고 있겠니? 정분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절반만이라도. 절반? 정분이 진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하늘이가 절반, 저희가 절반. 아직도 모르겠구나. 정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마음 문제다. 그때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낀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 우리 하늘이. 정분이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수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한테 부탁해봐. 우리도 조금만 나눠달라고. 하늘이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결정하신 일인데 제가 뭐라고 해요? 넌 내 딸이잖아.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늘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굶기실 때 챙겨드린 건 저뿐이에요.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널 키웠는데? 돈으로 키우셨나요? 사랑으로 키우셨나요? 하늘의 질문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하늘과 함께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따끈한 흰밥이 상에 올랐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늘아, 많이 먹어.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부엌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며칠 후 진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협박조의 말이었습니다. 정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갈 곳이 있으면 나가라. 하지만 이 집은 내 명의야. 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까지 어머니 명의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명의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놨어. 너희들이 모르게. 정분의 말에 진수와 선영은 절망했습니다. 집도 돈도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선영이 울부짖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살면 돼. 정분의 차가운 대답에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분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너무 매정한 것 같니?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옳으세요. 하늘의 확고한 대답에 정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요일 저녁, 네 사람이 다시 둥근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분이 상황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어제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밥은 내가 짓겠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큰 상에는 김치, 달걀말이, 장조림, 미역국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앞에 뜨끈한 밥 한 그릇을 당당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히 할머니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한 건 복권이었다. 이제 모든 걸 다시 정리해보자. 정해준 변호사가 약속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종 확인차 왔습니다. 정혜준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복권입니다. 정분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번호 확인과 보관증, 영상 증거도 모두 있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말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12억이 넘는 돈이 눈앞에 있었지만 이제는 손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분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는 너희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 밥상은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곳이라 했는데 찬밥에 간장 종지를 주다니. 하늘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처음부터 할머니를 믿었어요. 정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영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정혜준이 신탁계약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당첨금 전액은 손녀 하늘 양명의로 신탁 처리됩니다.
매달 500만 원씩 20년간 지급되며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한 푼도 안 되는 건가요? 정분이 선영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지? 가족이 서로에게 찬밥을 주나? 정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뿐이야. 밥은 다시 차릴 수 있어도 마음은 찢어지면 꿰매기 어려워. 진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앞으로는 조건이 있어. 정분이 진수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규칙을 지켜야 해. 진수와 선영이 긴장하며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밥상에서는 평등하다. 누구도 찬밥을 먹지 않아. 둘째, 집안일은 공평하게 나눠서 한다. 나이나 성별 핑계는 통하지 않아. 셋째, 서로 존중한다. 체면 어쩌고 하는 말은 이제 금지야. 정분의 단호한 규칙을 들은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반대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부 관련 서류입니다. 매달 당첨금 중 100만 원은 경로당, 도시락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씩 기부를. 진수가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야. 정분의 결정에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그때 하늘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거예요. 하늘의 말에 진수와 선영은 더욱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들의 딸마저 등을 돌린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정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규칙대로 살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둘 중 하나야. 선택은 너희들이 해.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진짜 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분은 하늘과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야 진짜 시작이야. 정부는 접시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선영이 진짜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순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경로당에는 정분 도시락이라는 이름의 반찬 나눔 사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기부되는 돈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덕분에 우리가 든든해졌어. 김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정이죠. 정부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은 학교와 봉사활동을 오가며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배웠습니다. 할머니, 김치 담그는 법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하늘이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어가니까 배워둬야지. 정부는 손녀에게 정성스럽게 김치 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정분이 정한 규칙을 어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침에는 선영이 밥을 짓고 저녁에는 진수가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의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몇 번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부는 신탁 계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밥은 나눌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는 못 가. 경계는 지키면서 살자. 정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불쌍해. 하지만 그게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해. 그래야 진짜 배우는 거야. 하늘은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둥근 밥상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분이 하늘의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진수와 선영에게도 똑같이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아무도 찬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조심스럽게 의식하며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정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일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 더 사올까?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 고등어 조림이 제일 맛있어요. 하늘의 환한 웃음에 정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수와 선영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부는 하늘과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하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경계를 지키면서 살 거야. 정부는 접시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밥은 계속 함께 먹을 거야. 가족이니까. 하늘은 할머니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침실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정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하늘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사실 거예요? 고등어 2마리 사고 배추도 한 포기 사자. 김치 떨어져 가. 정부는 예전처럼 부지런히 장을 보았습니다. 시장 복권방 앞을 지날 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정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또 복권 사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안 사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정분의 대답에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분과 하늘은 함께 고등어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 우리 하늘이 참 잘해. 할머니와 손녀는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요리했습니다. 저녁 시간 4사람이 다시 밥상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하늘의 그릇에 고등어 살을 정성스럽게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진수와 선영에게도 똑같이 고등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야. 정분의 말에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그 모습을 보며 진수와 선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으로 시험하면 사람은 쉽게 부서져. 하지만 밥으로 확인하면 누가 내 사람인지 금세 드러나지. 김이 오르는 밥그릇을 비추는 화면 속에서 정분의 손이 하늘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는 모습이 따뜻하게 담겼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먹는 거야. 내가 할머니를 살게 해줬어. 정분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밥상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진심.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도 밥상 앞에서 차별당한 적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